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목이 좀 깁니다. 나를 제어하는 것들과 그것들로부터 벗어나려는 나, 그리고 때로는 그것들 속에서 안주하는 나. 제목이 너무 길어서요, 제목을 쓰지 말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역학을 공부하다 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번 적어봤습니다. 바로 이렇게 지우겠지만요. 자, 그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자세히 들으시면은 무척 또 흥미로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일간을 나라고 하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간이 간목이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나를 제어하려는 세력은 우리가 흔히 관이라고 하는 세력입니다. 금극목이니까요, 금기운이 되겠죠. 그리고 금기운은 경금이 있고 신금이 있습니다. 뭐든지 정도의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 간목은 큰 글자잖아요. 양간이라는 거죠. 큰 글자고, 경금도 똑같은 큰 글자일 겁니다. 그런데 신금은 작은 글자죠. 음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간목일간 입장에서는 똑같은 나랑 사이즈가 맞는 큰 글자가 더 버겁게 느껴질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간목은 나무인데 큰 쇠, 그럼 도끼라고 해도 되겠죠. 그리고 작은 쇠, 커터칼이라고 해도 되겠죠. 자, 나무에다가 도끼로 찍는 게 더 괴롭겠죠. 커터칼로 긁는 것보다는요. 반대로 만약에 내가 꽃이다, 작은 꽃이다, 그럼 커터칼이 더 나에게는 아프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지금 일간을 극하는 세력이 사실은 나를 제어하려는 세력이에요. 며칠 전에 폭설이 내렸죠. 저도 그때 운전해야 될 일이 있어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차가 너무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앞에도 차가 잔뜩 있고 옆에도 차가 잔뜩 있더란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안심을 했어요. 왜 안심했나 하면요, 이렇게 폭설이 내리는데 길이 뻥뻥 뚫려서 세게 달리는 차가 있으면은 뭔가 불안하고 사고가 날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모든 차들이 서행을 하고 있고, 특히 제 앞에는 큰 화물 트럭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좀 안정감이 들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날이 화창한 날씨였고 도로 상황도 아주 좋은데 근데 차가 그렇게 막혀 있다? 그럼 저는 분명히 답답해 했을 겁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차가 막힐까 하면서요. 갑자기 도로 상황에 대한 말씀드려서 좀 뜬금없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이 이치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나를 극하는 세력은 나를 제어하려는 세력이에요. 나를 제어하는 세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때로는 아주 큰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하지만 때로는 대단한 고통과 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나를 제어하니까 당연히 괴로울 수밖에 없겠죠. 자, 이 이치가 왜 형성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이치를 통해서 나아가야 되는 길은 무엇인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제 칠판 이야기 안 하려고요. 그럴 시간에 칠판을 바꿔야죠. 지우고 있습니다. 영차. 저를 제어하는 세력은 칠판이었군요. 간목을 나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내가 하는 행동은 내가 생하는 글자예요. 그러면은 화기운이 되겠죠. 목생화니까 나의 행동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행동을 왜 합니까? 어떤 목표를 보고 움직이죠. 저도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께 어떤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자, 그럼 그 목표에 해당되는 거는 이 행동이 또 생해주는 글자입니다. 자, 화생토니까요, 토가 되겠네요. 토가 나의 어떤 목표가 되겠습니다. 즉, 우리는 목표를 먼저 보고요,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행동을 하고요, 그리고 목표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목표를 이루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치안이 아주 불안정한 국가에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표를 이뤘어요. 근데 뭐 치안이 너무 불안정하니까 어떤 뭐 강도라든가 또는 도둑이 들까봐 너무 겁나겠죠.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줄
그런 대상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바로 목표가 만들어내는, 이 목표가 생하는 것이죠. 자, 이거를 우리는 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일간을 제어하는 세력이 관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 관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을게요.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은 명리학을 워낙에 좋아하시다 보니까 이 관이라는 단어에서 오는 그런 편견이나 정형화된 패턴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관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일간을 제어하는 세력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결국에 일간을 제어하는 세력은 왜 탄생하게 되었는가? 나를 보호해주기 위해서예요. 나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네. 왜 그런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가만히 내버려두면은 나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금극목을 해버릴 거 아닙니까? 그럼 나를 보호해달라고 데리고 들어왔는데 오히려 나를 너무 괴롭게 한단 말입니다. 때문에 금으로부터 나오는 금이 생해주는 게 수오행이죠. 수오행이 있으면 수생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금극목으로 갈게 오히려 금생수 수생목으로 가게 되니까 내 입장에서는 안정감을 느끼고 보호받는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 항상 나를 보호해주는 세력과 내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이 오행이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 수라는 오행이 사라지게 되면은 이 금이라는 오행은 나를 보호해주러 들어왔다가 일순간에 나를 마치 도끼가 되어서 찍어내는 그런 세력이 되어버리겠죠. 그럼 나는 고통을 느낄 거고요. 근데 수라는 오행이 존재하게 되면은 이 금이라는 세력이 나를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금생수, 수생목 하면서 오히려 나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네,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사주팔자의 형태는 사람마다 전부 다를 거예요.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저런 형태를 꾀한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자, 그럼 그 중에서 나올 수 있는 한 가지 형태를 한번 볼게요. 만약에 갑목인데 갑술일주고 6월에 태어났고 신유술 이러면은 이게 전부 다 금기운이잖아요. 자, 이 고통은 대단히 상대적인 겁니다. 이런 사주가 있는데 이 사주는 금이라는 오행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얘가 나를 보호해준다는 느낌은 안 들 것 같아요. 그죠? 오히려 나를 괴롭힌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더더군다나 어디에도 수라는 오행이 없다면 그럴 거예요. 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수라는 오행이 있다 치더라도요. 지금 금생수 수생목이니까 괜찮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이 갑목이 밑에 있는 금 덩어리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갑목 입장에서는 안정감을 느끼기보다는 이제 불안함을 느낄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거를 넘어서서 나를 공격한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갑목이라는 에너지는 대단히 두려울 거고요.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아우성치고 막 발버둥 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행동하는 유전자가 이때 만약에 바깥쪽에 이렇게 존재한다 라고 한다면요, 여기가 외부잖아요. 외부니까 위협감을 느낄 때 바로 반응을 하겠죠. 이 병화는 일간이 생하는 것이고 행동의 유전자니까요. 자, 우리 사람마다 갖고 있는 우주가 다 다릅니다. 근데 이 우주는요, 모든 것들이 나를 괴롭힌다고 느낄 거예요. 어떨 때는 목숨의 위협도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때문에 그걸 벗어나고 싶어서 행동의 유전자를 쓴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죠. 네, 나쁜 사람이다.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느냐. 저 사람은 눈치도 없나 보다. 이런 식으로 욕을 하더란 말입니다. 이 사람의 우주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 안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발버둥 치는 것 뿐인데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운으로 일간의 뿌리가 오게 되면요, 네, 요 지장간 안에 갑목이 있잖아요. 일간의 뿌리가 오게 되면요, 일간이 튼튼해지게 됩니다. 즉 맷집이 강해진다는 거죠. 맷집이 강해지게 되면은 그때는 이 똑같은 금이라는 유전자를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매우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치가 대단히 단순합니다. 일간이 나를 제어하는 세력을 감당할 수 있다, 맷집이 있다.
그럼 그것을 대단히 좋게 생각하고 평생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운이 지나가서 일간의 맷집이 약해졌다? 그러면은 이 금 오행이 있는 건 그대로인데 나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을 하고 위협감을 느끼게 되니까 아우성을 치게 됩니다. 발버둥을 치게 된다라는 거죠. 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결국에 내 사주팔자에 신유술, 이 금이라는 오행은 그대로 있었던 거거든요. 그대로 있었는데 운에서 내가 힘이 강해지거나 또는 저 금이라는 오행과 금생수 수생목으로 소통이 될 때에는 행복하다고 느끼더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일간이 약해지거나 즉 맷집이 약해지거나 일간이 나를 제어하는 세력을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대단히 괴롭다고 느낀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에 내 사주팔자에 있는 금 오행은 그대로 있었다라는 점, 이 부분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막연히 명리를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이번에는 뭐 어떤 일간으로 해볼까요? 저기 뭘로 할까? 가불병동 정화일간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정화일간인데 나를 극하는 세력이 여기에 있고 여기에 간목이 있다. 그럼 그냥 마냥 부러워합니다. 왜? 나를 제어하는 세력이 여기에 있는데 얘가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되니까요. 그리고 나를 제어하는 세력이 연이나 월에 있는 것이 우리는 더 부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요, 연하고 월은 나를 이끌어주는 조직이나 사람의 자리거든요. 근데 내가 나를 제어하는 세력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하잖아요. 네, 이걸로부터. 그럼 당연히 나보다 윗자리에 있는 게 더 좋겠죠. 나보다 아랫자리에 있으면은 마치 아랫사람한테 보호받는 느낌이 되어버리니까 뭐 제 생각에는 그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나보다 지위가 높고 더 윗사람으로부터 보호받는 걸 우리는 당연히 좋아하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사주팔자가 여기에 나를 제어하는 세력이 있고 그리고 그 세력이 나를 바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간목 같은 게 있어서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이어지면 대단히 부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네, 자, 지우고요. 이제 반대되는 경우를 보여드릴게요. 반면에 똑같은 정화일간인데 임자, 임자, 지장간 안에 물기운이 가득해요. 네, 정축, 그리고 여기 무토 이렇게 되어 있으면 대단히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나를 제어하려고 하는 세력들만 있잖아요. 나를 제어하려고 하는 세력들만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실제로 피해를 입는 일들도 대단히 많고요.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피해의식이 생겨버리게 됩니다. 어떤 현상에 대한 왜곡된 해석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왜곡된 의식이, 왜곡된 해석이 생기는 걸 우리가 이상하게 바라보면 안 돼요. 자, 이 사람은 나를 제어하려는 세력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호받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이 나를 통제하려고 한다, 괴롭히려고 한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그럴 만한 일들도 많이 생겼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입장 바꿔서 밖에 나갔는데 계속 시비 걸리고, 그리고 운전하는데도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직장에 갔는데도 사람들이 뒤에서 내 험담을 하고 다니고, 평생 그런 일만 겪었다면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도 경계를 할 수밖에 없고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이 피해의식과 왜곡된 해석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역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불쌍하다, 안 됐다, 나는 아니니까 다행이다, 절대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역학을 공부하다 보면요, 결국에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저이고요, 그리고 저도 역시 여러분들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과연 이 사람 인생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 이 사람이 나아가야 되는 방향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나 하면은,
결국에 일간을 제어하는 세력이 왜 생겨났는가? 나라는 정화가 있는데 내가 행동하게 되는 게 토고 화생토니까요. 내가 행동을 하는 이유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했죠. 토생금이니까 금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이루고 났을 때 이 목표를 보호해줄 장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수가 되는 겁니다. 얘가 나를 보호해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를 제어하기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얘만 있으면은 수극화하면서 나를 괴롭힐 게 뻔하니까 여기로부터 목이라는 오행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나에게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즉 얘가 나를 보호해주기 위해서는 나를 제어하는 이 세력과 나 사이에 소통 공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수생목, 목생화. 그럼 오히려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어쩌면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목이 뜻하는 게 뭔가 하면요, 사실은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주 형태가 대단히 매끄럽고 공적으로 일이 잘 풀리게 형성이 돼 있어서 수생목, 목생화가 돼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굳이 생각을 어쩌면 안 해도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내가 항상 보호받는 느낌을 받았고 또 내가 어떠한 일을 하게 됐을 때 계속 인정을 받아왔으니까요. 그냥 그 자체로 무척 아름다운 거죠. 내가 노력했는데 인정받는다. 내 우주가 그렇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보호가 아니라 나를 제어하고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느껴질 거란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생각이라는 거죠. 자, 생각은 무형의 것입니다. 사주 원국에 생각이 있던 없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정화일간인데 수기운밖에 없는 그런 명식의 사람은 결국 생각하라. 그것이 당신의 과제이고 당신의 인생이다. 그러면 성숙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겠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폭설 올 때 제가 운전을 했다 그랬잖아요. 당연히 정해진 약속이 있었으니까 운전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폭설이어서 속도가 3km에서 15km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약속 시간에 한참 늦었죠. 근데 제가 만약에 발만 동동 구르고 막 괴로워하고 왜 나는 운전할 때마다 도로 컨디션이 이럴까 했다면 결국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약속 시간에 늦고 차가 서행을 하니까 너무 괴롭지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게 한편으로는 답답하지만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뉴스를 보니까 조금 뚫리는 도로에서는 사고투성이던데 나는 차가 이렇게 꽉 막혔으니 빨리 가지는 못하겠지만 안전하긴 하겠구나. 네,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생각의 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간이 대단히 약하고 나를 제어하려는 세력들밖에 없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병인일주잖아요. 병인일주인데 양 옆에 자월 자시가 있습니다. 물기운이 가득하죠. 겨울 밤에 태어났으니까요. 나를 제어하려고 하는 세력이라고 느꼈습니다. 네, 나를 제어하려는 세력이 너무나 많다. 나를 가로막는 것이 너무나 많다. 근데 그럴 때 저의 행동의 유전자, 제가 생해주는 유전자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저는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사람을 원망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탓하고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기 객관화가 안 된다. 저야말로 자기 객관화가 안 됐고 제가 인생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도 참 많이 겪었고요. 근데 그런 일을 겪은 건데요. 뭐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그렇지 않아도 될 일도 내 겪은 일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지키려 하고 도망치려고 하더란 말입니다. 네,
차라리 이 행동의 유전자가 없었다면은 그냥 두들겨 맞는 인생을 살았을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위협감을 느끼니까 제 입장에서는 살고자 했던 건데, 내가 겪은 일들로 인해서 세상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게 되고 나만 불쌍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후로 만나게 된 좋은 분들, 또 그렇지 않아도 될 일들도 그분들을 의심하고 비난하고 자기 합리화하면서 살아왔더란 말입니다. 역학을 공부하면서 저의 이 행동의 유전자, 언행의 유전자가 그토록 원망스러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 네. 겪은 일들도 있어서 억울하고 괴로운데,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될 일들한테서도 그런 피해의식이 살아나고, 그걸 통해서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오히려 타인을 비난하고 그런다면은 그럼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저는 역학을 공부하면서 이런 부분이 정말 많이 좀 반성을 했고, 또 후회되고, 제 자신이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생각을 통해서 이러한 나의 유전자가 단순히 불행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 텐데 나한테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하니까 또 달라 보이더라고요. 뭐가 달라 보였냐면요, 예전에는 나를 제어하는 유전자들이 이렇게 있으니까요. 나를 제어하는 유전자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막 고통, 그리고 자기 객관화가 안 되고 막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고 사람을 의심하고 두려워했더란 말이에요. 왜? 나를 제어한다고 생각했으니까. 나만 일이 안 풀리는 것 같고 가로막힌 느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살고자 하는 욕구에 이 행동, 그리고 막 아우성을 쳤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문제가 더 안 좋아지더란 말이죠. 당연한 거죠. 내가 힘이 있고 움직일 때 그때 비로소 일이 해결되는 건데, 내가 힘이 없는 상태에서 위협감을 느껴서 아우성을 친다고 해결되는 건 없잖아요. 자, 근데 만일 내가 생각을 한다면 이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 나의 행동의 유전자, 말하는 유전자가 엄청난 무기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 내가 생하는 글자니까 이 말하는 유전자가 무토인데요. 이 무토가 처음에는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차라리 두들겨 맞게 해주지. 두들겨 맞는 것도 억울한데 두들겨 맞는데 아우성치게 해놨으니 더 미움을 많이 받았겠구나. 처음에는 이 생각을 해서 원망스러웠단 말입니다. 근데 만일 내가 그 과정에서 생각을 한다면 그럼 오히려 이것은 축복이 되겠더라고요. 생각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그걸 통해서 말을 풀어내니 또 나와 같은 사람들을 안 만들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저는 선생님처럼 나를 제어하는 기운은 많은데 저런 말하는 유전자가 없는데 그러면 저는 그걸 풀어낼 수가 없는 건가요?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병화일간이고 뭐 해, 자, 축, 그리고 뭐 계수, 그리고 뭐 임자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온통 수기운이니까 수기운하고 나를 제어하려는 세력, 나를 보호해주거나 제어하는 세력이 되겠죠. 자, 이 명식에서는 보호해줄 것 같습니까? 제어할 것 같습니까? 제어할 것입니다. 제가 제어라고 썼지만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낄 거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어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똑같아요. 생각을 해야 돼요. 또는 무언가를 공부해야 돼요. 자, 그런데 내가 이거를 말로 풀어내는 유전자가 없다? 그렇다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나의 생각과 공부를 통해서 어떤 예술이라든가 또는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저처럼 바깥에 말하는 유전자가 있다, 또는 바깥이 아니더라도 어디에나 말하는 유전자, 행동의 유전자가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생각하고 공부한 다음에 전달하면 돼요. 말로써. 그럼 가르치면 되겠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예술이든 연구든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우리 인생이 이 생보다는 극으로 인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도 낙서가 생의 원리, 극의 원리잖아요. 왜냐면 나를 극한다라는 거는 때로는 나를 보호해 주는 것 같지만 때로는 나를 통제하고 괴롭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생각 한번 해볼게요. 자, 하도는 생의 원리라 그랬고 낙서는 극의 원리라 그랬는데, 제가 이 하도라는 거는 하늘의 우주의 질서이고 낙서라는 거는 우리 인간의 질서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냐면 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단편적인 말씀을 드려볼게요.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근데 나를 극하는 세력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인생 속에서 나를 극하는 세력을 보고 안정감을 느꼈다, 보호를 받았으니까 안정감을 느꼈다고 해볼게요. 너무 행복했겠죠. 자, 그런데 운이 바뀌게 되고 나를 극하는 세력이 이제 나를 공격하는 세력으로 변해버렸어요. 나를 제어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 이때 뭐가 생기겠습니까? 맞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 감정의 여파는 엄청날 것입니다. 나를 보호해주고 안정감을 준다고 믿어왔던 것들이 어느 순간 나를 공격하고 통제하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울분을 참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극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 극의 원리는요, 우리에게 아주 큰 감정을 남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생각하다, 공부하다라는 거는요, 결국에 나의 감정을 마주하고 나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음을 뜻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늘 말씀드리지만요, 저도 잘 못해요. 저도 잘 못합니다. 같이 하자는 거죠. 그렇잖아요. 가뜩이나 나를 제어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게 태어난 것도 억울하고, 그렇게 되면은 내 앞엔 늘 벽이 있다라고 느껴진단 말입니다. 나를 제어하는 세력이 너무 많은 사주팔자는요, 내 인생에 늘 벽이 있다고 느껴지고 그게 맞아요. 자꾸 무언가가 나를 제어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가로막으니까요. 하다못해 운전할 때도 앞에 계속 나를 막는 세력들이 생기니까요. 하다못해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하는 운전에서도요. 그러니까 벽이 있다고 느낀단 말입니다. 이것도 억울하잖아요. 근데 벽이 있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도 깊은 생각과 성찰을 통해서 나의 감정을 마주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된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벽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더욱 성장하고 더욱 멋진 사람이 되겠죠. 우리가 주의할 점은요,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어떤 모임 나가면은 막 눈치 없이 막 굴고 막 기분 나쁜 얘기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닐 거예요. 그분들 생년월일을 입력해서 봤는데 만약에 그분 사주팔자가 뭐 신금일간이고 주변에 화기운밖에 없다, 나를 제어하는 세력밖에 없다, 근데 여기에 내가 생하는 임수 하나 딱 있다, 그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평생 사람들이 날 괴롭혔잖아요. 나를 제어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확 나오는 것 뿐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도 결국에는 나의 감정을 마주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과정에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을 보고 비난하고 뒤에서 욕하고 그리고 에휴 나는 저런 사람처럼 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는요, 우리는 역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반성을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야말로 그 사람의 인생에 들어가면은 더 심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제어하는 세력도 큰 글자 작은 글자 두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 두 개가 일간한테 주는 강도의 차이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작은 글자인데 나를 제어하는 세력도 작은 글자다. 그럼 더 강렬한 아픔을 줍니다. 이를테면 이거죠. 내가 을목이다. 그럼 작은 글자잖아요. 그럼 나를 제어하는 글자는 경금하고 신금이 있는데 나랑 똑같은 작은 글자가 들어왔을 때 아픔을 더 크게 느낀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큰 글자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무토일간이다. 그럼 내가 큰 글자죠. 그러면은 나를 제어하는 세력은 간목이 있고 을목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간목은 큰 글자죠. 간목한테서 더 아픔을 느낀다라는 거죠. 선생님 저는 간목이 있는데 아픔을 느껴본 적 없고요. 왜 그럴까요? 그럼 그분은 대단히 행복할 거예요. 왜냐면 일간이 맷집이 생기니까 이 간목을 감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는 이 간목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대단히 행복하다고 느낄 겁니다. 하지만 운이 바뀌고 일간의 힘이 빠지게 됐을 때 오히려 이 간목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 저는 을목일간인데 신금이 주변에 있는데 괴롭다고 느끼거나 벽을 느낀 적 한 번도 없는데요. 일간이 맷집이 있어서 그런 걸 겁니다. 뭐든지 상대적인 차이거든요. 우리는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힘들었을 때를 이야기하면은 하다 안 되면 내가 더 힘들었다라는 거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건 옳지 못합니다. 고통은 상대적 차이거든요. 자, 똑같은 신금인데 일간이 비견 겁재 똑같은 오행으로 힘이 좋다. 그럼 이 신금 가지고 벽처럼 느끼지도 않고요. 오히려 내가 보호받는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좋은 사람 만난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신금이 있는데 일간이 같은 오행이 별로 없어서 힘이 약하다. 그럼 괴롭다, 고통스럽다 라고 느낍니다.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나는 더 힘들었다. 너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엄마는 어릴 때 말이야. 이런 얘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고통은 상대적 차이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전달드리고자 했던 메시지는요. 어떤 역설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나를 제어하려는, 나를 극하는 그 세력이 때로는 우리를 보호해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큰 아픔을 줄 수도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피해의식을 만들어주고 우리를 괴롭게 해줄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 그런데 그 끝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답은 나의 감정을 다스리고 마주할 수 있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것이라는 것. 네, 그걸 통해서 성숙해지면은 인생도 더욱 편안해질 것이라는 점.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같이 노력해 보자라는 그 점입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명식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